자, 21강에 지난 시간에 게이트웨이까지 했고 1번 그걸 이 자식아 좀 일찍 얘기 좀 하자.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건강제 일어났어. 서 들어. 뚜껑 꼭 조심 말고. 응? 혹시 학교에서 4강, 21강 테스트 말고 더 알려준 말 있니? 진도? 우리 오늘 이거 21강 진도 나가면 이제 나와 있는 진도 다 끝나는 거거든?
뭐가 나왔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으면 이 자식아 조금 빨리빨리 알아. 씨. 자, 봐. 빨리 꺼내라. 자, 빅데이터로 하면 많이 들어봤지? 자, 빅데이터는 종종 자동으로 생성된다. 뭐에 의하여? 기계에 의하여. 빅데이터라는 건 기계에 의하여 생성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우리 instead of가 뭐야? 뭐뭐 대신이잖아. 얘 목적어가 a person이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동명사 덩어리 있지? being부터 데이터까지. 얘야. 그 얘의 의미상의 주어로 a person을 쓴 거야. 해석은 뭐뭐가 뭐뭐하는 대신에요. 자, 사람이 뭐한 대신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데 비인벌브드 이 무슨 뜻이냐? 뭐뭐에 관여하다. 알겠지? 자, 사람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대신에 그것, 즉 빅데이터는 만들어진다. purely, 순전하게, 순수히 뭐에 의하여? 기계에 의하여.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자동적인 방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비인간적이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 거야? 기계가. 어떻게? 자동으로. 빅데이터라는 건 인간이 수동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자, 만약 너가 전통적인 데이터의 어떤 원천을 생각을 해본다면 항상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이야? Who was 뭐 생략되어 있어요?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 즉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의 원천은 다 누구랑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얻어내는 방법은 전부 다 인간이 직접 하는 거였다고. 근데 이거 빅데이터라는 건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지. 그래? 신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것이니까. 자, 그 다음 4번 문장부터 뭐냐면은 없지만 너네 같으면 4번 문장 앞에 뭐를 붙여도 괜찮겠냐? 생각해봐라. 이러한 것들을. 이게 일종의 뭐야? 예시야, 예시. 여기 있는 뭐 읽을까? bank transaction, 뭐 거래, 은행 거래, 어떤 전화 통화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shipment가 이제 운송, 배송 그런 의미야. 뭐 제품을 배송하는 거, 혹은 어떤 송장이라고 얘기한다. 송장의 어떤 지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뭐의 예시냐면 이 부분이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원천 나타내는. 그리고 사실 이 여기서는 원천이라고 있지만 이 원천은 문맥상 뭐에 가깝냐면은 데이터의 처리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의 주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의 거래, 우리 은행에 가면은 이제 은행원들이 있잖아. 은행원이 이제 어떤 무언가를 갖다 다 기록을 했지, 수동적인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에 뭐 제품 배송하는 거 전부 다 인간이 무언가를 갖다 찍어준단 말이야. 그래, 처음부터 이래서 하지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어떤 데이터의 어떤 원천, 다른 말로 처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야? 인간이 하는 거였단 말이야. 인간이. 없지만 여기서는 그냥 for instance, for example 이런 게 붙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다. 자, 다음 여기서 all이 주어가 아니라 does가 주어다. all, of 어쩌고 있으면 항상 오버되어 있는 명사가 주어야. 부분 표현이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여기서 does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는 얘들이요. 뭐 여기서 쭉쭉 못하 이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을 포함한다. 어떤 사람이야? Who is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자, 우리 in order to 부정사인데 우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뭐 for 명사를 붙이지 않냐. 근데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는 in order to 부정사고 얘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다가 똑같이 to 부정사 앞에 이런 식으로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
그래서 얘가 뭐뭐가 뭐뭐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포함한다. 자, 데이터의 기록. 그래, 데이터의 기록이라는 거는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야. generate, 생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의 기록이 생성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항상 들어간다. 됐나? 그치, 우리가 데이터의 입력이라는 걸 인간이 직접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야. 빅데이터가 아닌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의 처리라는 것은. 안치성 여기까지 뭐 읽었냐? 지금까지 뭐 읽었어? 그 데이터 그냥 데이터야? 전통적인 데이터랑 뭐? 빅데이터. 무슨 차이가 있어? 전통적인 데이터의 처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전통적인 데이터의 필요는 누가 필요하냐니까? 사람. 빅데이터는 기계. 전통적인 데이터의 처리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해? 자동으로 아니면 수동으로? 그래. 굳이 다 표시를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다 이렇게 묶으면. 최영우는 뭐 하고 있니? 대체? 여행 간 어? 여행 여행 갔어? 여행가? 오늘 맞을걸? 오늘 맞을걸? 여행 갔어? 싸가지고 뭘 또 싸가지 없어 이 자식아. 갈 수 있는 거지. 부모님 일정 맞추다 보면 지금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최고 누구 반대할 때문에 가기 싫다는 이미 다 예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다. 자, 6번.
원래 5번 문장에서 일종의 그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어떤 영역들이 있었잖아.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누군가는 돈을 디파짓 맡겨 그 예치하거나 아니면 make a purchase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make a phone call 전화하거나 send a shipment 뭔가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make a payment 돈을 지불해야겠다. 자, 각각의 경우에 이 각각의 경우가 어떤 경우 각각이야? 앞쪽에 있는 이 경우들 각각이야. 문장. 자, 각각의 경우에는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이야? 그 take action 하나 동사야. 행동을 취하다. 자, 행동을 취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 근데 뭐로서 행동을 취해? As part of process of new data being created. 생성되는 새로운 데이터의 처리의 어떤 일부로서 어떤 데이터가 뭔가 새로 생성이 돼. 그럼 그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사람이 각각 다 존재한다. 다음, this. 자, 이것은 this is not so for big data in many cases. 좀 주의해야 돼. 모든 all 항상이 아니라 많은 경우야. 우리 많은 경우랑 항상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그지? 자,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빅데이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있는 this가 의미하는 게 뭐야? this가 의미하는 게 뭐니? 앞문장 예시가 뭐의 예시야? 데이터의 처리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이 필요하다. 인간이 필요로 되는 것. 정확하게는. 자, 이 많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이지만 뭐 하는 것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많은 경우는 인간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항상은 아니라고 썼잖아. 그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잠깐만. 일부 빅데이터는 인간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는 항상 always가 아니니까 일부 여전히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어떤 빅데이터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많은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원천은 만들어진다, 생성이 된다. 뭐 없이?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없이 전혀. 그냥 봐, 여기도 많은이잖아. 모든이 아니라 많은이라고. 자, 다음 10번.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보가 조금 들어간 거예요. 어떤 새로운 정보? 빅데이터는 인간이 항상 반드시 없는 건 아니다. 일부 필요한 것도 아직은 있다는 얘기를 이 문장을 갖다가 좀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다음, 자, 인베드가 동사로 쓰면 끼워넣어야. 자, 엔진에 끼워 넣어진 센서는 예를 들어서 스피드 아웃 뭐 한다? 스피드 아웃이 동사가 원래 뱉어내다. 뱉어내다는 게 뭔가 생성한다는 얘기야. 기계가 무언가를 생성한다는 얘기가 기계는 무언가를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엔진에 끼워 넣은 센서는 어떤 데이터를 뱉어낸다.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그것의 환경에 관하여. 여기 있는 이시 의미하는 건 누구냐?
뭐 당연히 저기 있는 뭐 센서겠지. 자, 센서 본인들의 어떤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뱉어낸다. 비록 아무도 터치 그 센서를 여기도 이 센서가 21mm 센서야. 칸이 좀 부족해서 못 썼는데 센서를 아무도 만지지 않더라도 혹은 여기 있는 이 또 똑같이 센서야. 그 다음 여기 있는 to 있지. to가 뭔가 좀 이상해 보이잖아. to가 전치사로 쓰면 뒤에 명사가 오든 to가 부정사로 쓰면 동사가 오든 해야 되는데 이상해 보이지? 여기 to 뒤에 여기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speak부터 surroundings가 다 통째로 들어가는데 생략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거랑 중복이 돼가지고 to 부정사에서 이 뒤쪽 갖다가 통째로 생략시켜놓고 얘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 이게 뭐라고 해? 대부정사라고 하잖아. 대부정사. 중복을 싫어하다 보니까 to 뒤에 있을 말이 앞에랑 똑같은 말이라면 굳이 써주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 있는 to 뒤에는 speak부터 surroundings가 다 통째로 들었다 생각하면 돼. 아무도 센서야 환경에 대해 데이터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혹은 센서를 건드지 않더라도 센서 본인이 그냥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됐어? 자, 여기까지요. 그냥 주제는 진짜 뭐 별거 없지. 응? 빅데이터는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하니? 사람 없이 그게 무인이야. 어떻게?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은 이 단어가 많이 보일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man 있잖아. 이게 뭐 인간, 남자 그런 의미가 있지. 그래? 우리가 명사에다가 명사를 과거분사로 쓰면은 뭐가 되냐면은 뭐뭐가 있는 그런 의미가 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사람이 있는 유이네. 그럼 얘 반응이 뭘까? 앞에 어느 붙이면 돼. 표다 보면 자주 나와요. 어휘니까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 unmanned하면은 무인의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unmanned rocket 뭐야? 무인 로켓이야.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 다음.
자, 다 적었네. 뭐 인간도 사실 뭐 그러면 안 되지만은, 애를 잘 돌봐주는, 부모도 있지만 어떤 부모도 있어요. 약간 좀 방치하는. 왜냐면 원래 육아 자체가 원래 힘든 일은 맞다. 그냥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를 갖다 뭐 방치하는 뭐 그런 부모들도 있지. 근데 그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대요. 동물들이.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있잖아. 왜? 스트레스 반응이 의미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생각하면 돼. 느끼는 정도 생각하면 된다.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느끼는 그 정도. 자, 스트레스 반응. 근데 성체가 된 동물들의 그런 스트레스 반응은 매우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읽어봐. 읽어봐.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님들아? 응?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prenatal, 약간 조금 그 어미의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variation, 아니 어미가 아니지 부모의 스트레스지. 부모의 스트레스와 얘가 이제 어미야. 어미의 돌봄의 차이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각각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태어나기 이전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미 보살핌의 차이라고 했는데 태어나기 이전의 스트레스는 결국 뭘 나타내는 거냐면 태어나기 이전에 선천적인 건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부모의 돌봄은 뭘 나타내는 거냐? 부모가 돌봐주는 건 뭐의 측면이야? 선천적인 반대가 뭐야? 후천적이지. 자, 어떤 그 성체 비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애기 비둘기가 아니라 성체 비둘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어. 얘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 요인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선천적인 요인이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부모에 의해 길러졌느냐, 즉 후천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얘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 거, 선천적인 거.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어떤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냐, 후천적인 거. 그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 됐죠? 다음. 자, 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니지. 맞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차이의 영향은 이동된다. across generation 어떤 세대에 걸쳐서 이동이 된다. 세대에 걸쳐 이동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유전된다. 유전된다. with offspring 어떤 새끼와 함께야. 근데 어떤 새끼야? 여기서부터 일단 다 묶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x 히비링 여기 분사구문이 컴마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요. 없어 상관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분사구문이야. 뭐뭐 하면서 높은 엄마의 돌봄을 경험하는 어떤 새끼와 함께야. 자, 높은 어미새의 어떤 어미의 돌봄을 경험하는데 뭐 하면서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exhibiting 보이면서 그리고 또 뭐 하면서 그들 스스로 여기 있는 themselves는 좀 수 H가 좀 안 되긴 하지만 예. 새끼 스스로 높은 어떤 어미의 돌봄을 제공하면서 자 이거를 내용을 정리해 줄 테니까 오른쪽을 잘 봐라. 저 어떤 어미 새가 있다고 하자. 얘가 스트레스를 낮게 받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어미 새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좀 되게 자주 많이 받는 그런 어미 새가 있단 말이야. 자, 둘 다 새끼를 낳아. 자, 그러면은 이 새끼들은 서로 달라. 뭐가 달라? 스트레스 반응 정도가 다르단 말이야. 자, 어미새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그러면은 새끼에 대한 돌봄을 성실히 해 아니면 대충 해? 스트레스 적어. 어미새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응? 성격이 막 둥글둥글해. 그건 지 새끼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제공하겠냐? 긍정적으로 잘 돌보겠지. 그치? 반대로 똑같이 어미새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느껴 하는 어미새야. 걔는 새끼에 대한 돌봄은 뭘 것 같아요? 잘 안 보겠지? 방치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새끼 있잖아. 이 새끼가 다시 뭐 하겠냐? 스트레스를 받을까 안 받을까? 낮게 받아. 애야 엄마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단 말이야. 스트레스를 좋게 받겠지. 그 다음 얘는 엄마가 방치해놨어. 새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 됐냐? 자, 얘가 다시 뭐가 되었냐면은 성체가 되었어요. 새끼가 다시 엄마가 되었단 말이야. 그럼 그 성체는 또 새끼를 낳겠지? 그럼 여기 있는 새끼는 뭐를 느낄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까? 아니면 적게 느낄까? 이 새끼가 스트레스가 낮아. 근데 얘가 성체가 되었어요. 그럼 이 성체는 어떠한 성체야? 스트레스가 많으냐 적으냐? 적으냐?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적은 성체의 새끼는 똑같이 그 다음 얘도 똑같이 하니까 봐. 이 새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근데 얘가 어느 순간 언젠가에 성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떤 성체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체일 거고 얘가 낳는 새끼를 똑같이 새끼를 낳을 거 아니냐. 그럼 여기 있는 새끼는 어떤 새끼야? 스트레스가 이 문장이 2번 문장입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어미 새가 어떤 스트레스를 느끼면은 그게 새끼한테 그대로 뭐가 돼? 그대로 뭐가 돼?
유전이 되는 거야. 유전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양육이라는 건 유전적 측면이 아니야. 양육의 방법이라는 거는 아니지. 새끼가 어미새가 그 새끼를 돌본다고 했잖냐. 그 우리가 돌보는 건 양육의 측면이 아니지. 아니, 돌보는 건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근데 지금 봐. 어떤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양육을 하는 방식도 같이 뭐가 되고 있어요? 유전이 되는 거야. 전해지는 거야. 자, 이번 문장의 의미는 얘야.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어떤 양육의 방식, 응? 뭐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의 방식도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뭐에 의하여? 양육의 방식이라는 건 유전이 아니라 뭐야?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학습에 의하여. 자, 3번. 자, 그러한 영향은 뭐? 적응성을 가질 것이다. 새끼들이 어떤 그들의 부모랑 비슷한 환경을 겪을 때 그 적응성을 가지다가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이라는 건 진화론적인 거잖아. 진화의 목적은 뭐야? 환경에 적응. 아이씨 적응을 하지. 뭐 하게끔? 생존에 유리하게끔. 즉 새끼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지. 그 환경이 어미 부모의 환경과 비슷하다 하면은 그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어미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이 A야. 근데 그 새끼가 살아가는 환경도 똑같이 A야. 그러면은 그 부모의 어떤 방식을 따라가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 반대로 이제 만약에 새끼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미가 살아가는 환경과 좀 달라졌어요. 그럼 어미의 어떤 그 방식 갖다가 따라가는 건 좀 좋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적응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생존에 유리하다. 다음, 낮은 어미 돌봄을 제공하는 어미들은 그러니까 잘 안 돌보는 거야 새끼를 갖다가. 그런 애들은 높은 스트레스에 어떤 반응을 갖는다. 뭐 한 것처럼 그들의 새끼가 하는 것처럼 뭐 할 때 그들이 성체가 될 때 새끼들이 성체가 될 때 새끼들이 그러하듯이 좀 낮은 어미 돌봄을 제공하는 어미들은 스트레스 반응이 높다. 아까 여기다가 적어준 거 다 여기 다 있어요. 얘도 똑같은 의미야. 응? 새끼가 만약에 어미가 스트레스 반응이 높아. 그럼 뭐해? 새끼도 스트레스 반응이 높다고. 그리고 그 새끼의 말이 되게 이상하네. 내가 낳은 새끼가 다시 새끼를 낳아도 걔도 뭐해? 똑같이 스트레스가 높다고. 자, 다음.
앉혀서 정신 차려요. 자, 5번. 자, 그러나 이 우리가 크로스 포스터가 약육하다 기르다잖아. 우리가 크로스 포스터 하면 뭐 하는 거냐면은 어떤 부모 하나가 자기 새끼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가 여럿이서 아이를 함께 돌보는 어떤 공동 육아적으로 생각하면 돼. 다른 어떤 어미들과 교차해서 뭔가 길러진 새끼들을 뭐 이런 거예요. 내 새끼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 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다음 제 새끼를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교차하여 길러진 새끼들은 패턴을 보인다. 근데 어떤 패턴이야? 스트레스 반응 패턴을. 근데 그 스트레스 반응 패턴이 더 비슷해. 누구랑 더 비슷하냐? 그들의 이게 포스터 마더가 친엄마가 아니라 길러준 엄마야. 길러준 엄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여기에는 이제 수양 어미로 나와 있는 것이죠. 수양 어미의 어떤 스트레스 반응과 더 비슷한 반응을. 야, 우리가 수양 어미라는 거는 나랑 유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너는 이 문장에 의미하는 게 뭘까? 내가 원래 친인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수양 부모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친인 부모는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유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 수양 부모는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수양 부모는 나를 직접 낳아준 부모가 아니야. 나를 길러주는 부모라고.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 얘랑 관련됐단 말이야. 유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선천적인 거랑 관련되어 있다고 치면은 수양 부모라는 건 뭐 양육, 즉 후천적 요인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봐. 누구랑 더 비슷한 반응을 보인대? 수양 어미들과 더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대. 낳아준 부모보다 길러준 부모 있지? 길러준 부모의 스트레스 반응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친부모가 8 정도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 근데 수양 부모는 이만큼의 어떤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는단 말이야.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요. 자, 얘가 낳은 새끼가 있어. 얘가 낳은 새끼가 이 친부모 밑에서 자라. 그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느껴 아니면 적게 느껴? 많이 느껴. 근데 얘한테서 태어난 새끼가 얘 밑에서 자란단 말이야.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 적게 느껴? 적게 느낀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지금 뭐 어떤 요인이 더 강하다는 얘기야. 선천과 후천적 요인 중에서 후천적인 요인, 즉 양육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은 후천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고. 자, 그러한 결과는 그냥 뭐 앞문장이잖아. 양부모의 어떤 스트레스 반응 수준을 따라간다는 자 써져있으니까 제하다가 아니야. 그냥 보여주자 시사하다. 당위성이 없어. 뭘 보여줘? 스트레스의 반응과 어떤 어미의 돌봄은 이게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should be를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수의 실사를 지켜 쓰는 거야. 영향을 받는다. 초기의 경험에 뭐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초기의 경험은 뭘 나타내는 거니? 초기의 경험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양육이야, 양육. 자, 이러한 조절은 보인다. 다른 포유류와 심지어 식물에서도. 자, 여기서 사실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러한 조절, 이러한 조절 있잖아. 이 조절이란 말이 왜 나왔을 거 아니야? 왜 나왔을 거 아니? 자, 굳이 몰라도 되지만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결국에는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 수치가 높은 부모 있잖아.
그 부모 밑에서는 안 좋은 애들만 자란다고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좋은 어떤 그 스트레스 수준이 좀 낮은 부모 한테서는 어떤 좋은 새끼들만 태어나고만 생각을 해봐라. 너네가 똑똑한 부모 밑에서 똑똑한 아이들만 태어나고 멍청한 부모 밑에서 멍청한 아이들만 태어나고만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 같니? 그냥 정해져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든 게 정해진 대로 태어나는 거야. 모든 게 정해진 채로 모든 게 결정된 채로 태어나는 거야.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야겠지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태어날 때 이미 다 정해졌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 종들은 결국에는 물론 이런 애들은 살만 나겠지. 그지? 근데 이런 애들은 살고 싶겠니? 얘랑 비교해보면은 이게 지나친 어떤 종의 양극화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적으로는 아주 극명하게 좋은 애, 아주 극명하게 떨어지는 애 이렇게 지나치게 양극화가 있으면은 종이 뭔가 번영하기가 어려워. 이런 애들만 쭉 이렇게 살아남고 이런 애들은 다 이렇게 다 어쩌면 진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니까 생존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러면은 종 자체가 성하기가 어려워. 계속해서 개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의 어떤 번창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야. 그럼 뭐가 바람직한 거냐? 얘들이 섞여야 돼. 너무 이렇게 양극화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실 이건 중요치 않아.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안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도 좋은 어떤 사람으로 좋은 새로 자랄 수 있어야만 결국에는 어떤 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자, 이러한 조절은 결국에는 자연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만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냅둬버리면은 종의 어떤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종이 뭔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섞어줘야 돼. 유전자를 갖다가 섞어줘야 된다고. 그걸 지금 여기서 이런 조절이라고 말하는 거야. 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이 단어 하나로 그냥 퉁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조절은 유전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게 하는 어떤 종의 지혜라고 봐야죠. 유전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게 하는 어떤 종의 지혜. 그래서 스트레스가 낮은 부모 밑에서 낮은 애만 태어나게 하는 거,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애에서 높은 애만 태어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종 입장에서 생존에 좀 불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스트레스가 높은 부모 밑에서도 누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돼? 스트레스를 그렇게 높지 않게 경험하는 새끼가 태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은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렇게. 그다음 스트레스가 높은 애한 아니 이게 아니잖아. 반대로 썼네. 이건 원래가 유리한 거고, 스트레스 반응이 높은 부모에게서 낮은 어떤 새끼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게 이게 생존에 좋은 것이지.
이런 의미야? 지금 이렇게만 있으면 생존에 되게 안 좋아. 응? 종 자체가 되게 감소할 거라고. 이렇게 돼야 종 입장에서 개체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거야. 스트레스가 낮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낮은 애가 길러진다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가 높은 부모 밑에서 낮은 어떤 새끼가 나오고 성장할 수 있다든지, 이래야 조금 더 바람직하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도록 정해놨다는 얘기야. 어떤 종의 어떤 종이. 저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너네 뻐꾸기 아냐? 너네 뻐꾸기 새끼를 이제 언제 쓰는 줄 아냐? 뻐꾸기 새끼라는 말을 갖다가 들어봤어? 누구한테 뻐꾸기 새끼란 말 붙이냐? 처음 들어보냐? 자, 뻐꾸기가 이 새끼 양아치 새끼야 이거. 왜 양아치인 줄 아냐? 알을 낳아. 근데 알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둥지를 틀어서 거기다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새들이 있지. 다른 새들이 어떤 알을 낳잖아. 거기에 뻐꾸기가 지 알을 낳고 튀어. 그리고 그 알에서 태어난 그 뻐꾸기 새끼 있지? 그 새끼가 뭐 하는 줄 아냐? 그 다른 종들의 알을 막 이렇게 발로 차버려. 그리고 이제 그 부모의 어떤 먹이를 좀 독차지. 그러니까 우리의 뻐꾸기 그러니까 뻐꾸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화적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성장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돌보려고 하겠냐? 잘? 아니면 방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낳고 튀는 거지, 알을 갖다가. 그래서 비슷한 말이기, 그 내용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너무 그 의미를 갖다가 깊게 생각 안 해도 돼. 이거 가지고 문제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절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좀 의아해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알려주는 거지. 저게 나오진 않을 거야. 영향을 받는다까지만 해도 괜찮긴 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은 선천적인 요인이랑 후천적인 요인 중에 뭐가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 수양 부모 얘기를 왜 했어? 후천적인 요인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영향을 받는데 후천적인 요인이 약간 비슷한 동등한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응? 둘 다한테 영향을 받는 거는 맞지만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잠깐 쉬었다 하시.